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1일 수요일 밤 9시 36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는 제가 밖에 나가 있어서 집 밖에 좀 나가 있는 바람에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를 했고, 이제 오늘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좀 집에서 좀 쉬고요. 이제서야 HTS를 켜봤습니다. 지금까지 리플도 사실 잘 못 봤고요. 여러분들 달아주신 리플도. 그래서 이거 영상 녹화해놓고 리플 같은 거는 좀 이따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좀 살펴볼게요. 자, 뭐 결론적으로 코스피 8거래일째 폭등 중입니다. 오늘도 오버슈팅이죠. 오늘도 오버슈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저항 자리에서 무거운 저항을 대충 물론 이틀 정도 지지력 테스트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지난 8거래일 동안 텀벙텀벙 올라왔다는 점들이 어쨌든 이 시장의 상승 피로감이 심하게 쌓여 있다라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계속 지금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슈팅이 나올 때는 아무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8월 달에 슈팅했던 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6월 달에 슈팅했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 슈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런 비이성적인 과열, 이런 거를 의미로, 이런 걸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라고 딱 이야기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그게 참 깝깝한데,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 이번 주는 인버스는 끝난 거죠, 그죠? 목요일, 금요일 인버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최대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자리, 지난번 슈팅 자리를 보시면 음봉 나온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오늘의 오버슈팅은 어쩌면은 더욱 더 과열로 불을 붙이는 양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며칠 정도 더 오르다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몸을 굉장히 사리는 게 맞겠죠.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어디 밑에서 이런 자리에서나 이런 자리에서 인버스를 잡아서 손해가 크신 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시장이 오버슈팅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손절을 하는 건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오버슈팅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손절을 하든가 비중을 축소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손이 나가면 되지만,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와서 어떤 인버스 손절 같은 거는 늦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차라리 좀 더 개기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좀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다시 325까지는 최소한 325는 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어딘가에서 방향이 틀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너무 텀벙텀벙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도 최소한 반드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 인버스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버슈팅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어떤 분할 매수 이런 걸로 접근을 하시든지 하시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것도 쉬운 건 아니니 일단 당분간 인버스는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슈팅이 일단은 오늘부로 강하게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자리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오버슈팅이 이거 한 번 나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 3거래일 정도 더 지속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은 이런 자리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요 정도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장대양봉이 나와서 저거 오버슈팅이니까 무조건 인버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예.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자리, 예를 들면 327.3이라든가 이런 자리, 오늘 아침부터 돌파한 차례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이런 점들 좀 스스로 잘 대응들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340이라는 전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40은 코스피의 역사적인 고점인데, 참고로 이때 당시 분위기가, 이때 왜 340까지 올라갔었냐면은 이게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경제가 엄청 좋았어요. 미국 금리 인상기였고, 미국 경제가 1년에 GDP가 4%씩 성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값이 340인데, 자, 아무튼 지금과 그땐 많이 다르겠죠. 네, 지금과 그땐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굉장히 무거운, 일단 전고점이라는 얘기는 물론 전고점 부근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무거운 저항에 접근한다라는 게 일단 사실입니다. 전고점에 야 전고점에 다 와간다 기대감이 이게 아니고 전고점에 다 와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무거운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단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어쨌든 대세 상승 아직 이런 거를 꿈꾸는 거는 조금 좀 이른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대세 상승의 조건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바뀐 건 없어요. 대세 상승이 언제 나왔었냐면 뭐 이런 구간에서 이거는 대세 상승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많이 오르긴 올랐었는데 아무튼 이런 대세 상승, 특히 이런 구간과 이런 대세 상승의 특징들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게 베이스가 깔려야지 뭐 대세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죠,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릴 때 주식도 같이 오르면서 대세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고 요게 대세 상승의 조건이지. 지금은 2017년, 18년까지 금리를 쭉 올려놓고 여기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연준이 이제 다시 금리를 팍 떨어뜨려서 다시 제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은 안 좋다라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뭐 유동성의 힘과 뭐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 이런 거를 대세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뭐 계속 드렸던 얘기지만 뭐 요즘 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고 넘어갔고요. 아무튼 뭐 풋옵션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뭐 콜옵션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지금 일단 너무 뭐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어요. 과열되고 있는데 그 과열이란 얘기가 바로 뭐 터진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정도 해놨으면 아마 뭐 내일 만약 갭상승한다면 음봉 정도 나올 수 있으니 뭐 단기적으로 뭐 인버스 매매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자리에서는 인버스 보는 게 별로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음봉이 좀 몇 개 보이고 나서 그때 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아무튼 단기 급등이 지나치게 심화되는 거는 뭐 여기 있는 이런 이격도나 RSI나 뭐 분봉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나 이런 거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무튼 이게 좀 과열됐다라는 거는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과열됐다고 해서 바로 내일 꺾인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늘 나온 양봉은 앞으로 2, 3거래일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분위기가. 다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런 점들 뭐 분명히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겼죠. 바이든이 이겼고 그리고 뭐 백신도 개발이 성공이 거의 되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꿈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른 건데 기대감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제 이런 잡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러한 불확실성들은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긴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져 있는 지금 작은 이슈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인버스는 음봉 나온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 지금은 조심할 때다. 아무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뭐 선거 부정을 뭐 까발릴 거래요. 또 트위터에다 이렇게 또 써놨는데 하여튼 뭐라고 할지 모르는 거고 네바다주에서도 오늘 아침에 뭐 선거 직원이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뉴스를 보고 예측해서 인버스 들어가는 거는 아무튼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정치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다 믿어요. 차라리 어떤 경제 지표면 숫자로 딱딱 떨어지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죠? 상대는 트럼프고 상대는 바이든이고 상대는 뭐 어떤 선거 직원 이런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미국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 움직이셔도 전혀 늦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코 고는 소리예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뭐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그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르는 날이라고 말씀드렸고 올랐죠. 내일도 오르는 날이 될 거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위쪽에 있는 이런 저항대,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이쪽에 있는 이런 저항대, 만약에 뭐 12,000 얼마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아예 그냥 좀 잠시 잊어버리시거나
근데 솔직히 지금 그 코스피의 오버슈팅 이렇게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약하다면은 솔직히 코스닥 시장 인버스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뭐 조금 해보고 있어요. 여기서 지가 좀 올라온다라고 해도, 여기서 코스피가 한 2, 3거래일 더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건 저희 예상인데 한 12,000 여기 얼마, 여기 한 지난 3거래일 동안 못 넘었죠. 코스닥 레버리지인데 이 자리 아마 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리만 안 넘어간다면은 어쨌든 코스닥 인버스 쪽은 여전히 어떤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2, 3거래일 정도 잘 보자고요. 아무튼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셔도 이제 다시, 그죠? 진짜 시장이 안정화 되려면 20 밑으로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보시면 20 부근에서 이제 슬슬 양봉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변동성 지수,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단 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제 콜옵션이 좀 비싸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콜옵션 쪽에서도 슬슬 이제 변동성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고요. 네. 뭐 보이시죠? 여러분들 콜옵션 자체들이 이제 보시면 지금 가격대별로 지금 대충 빨리빨리 쭉쭉쭉쭉 넘긴 건데, 콜옵션 쪽에서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봉의 길이가 확실히 좀 길어지고 있죠. 이런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옛날하고 다른 점은 이거죠. 옛날에는 다 정배열 구간에서 이런 장대양봉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콜옵션 보시면 지금까지는 3월 달에 폭락하고 나서 죽어 있다가 급등하고 나서 박스권 하다가 급등하고 나서 박스권 하다가 여기서 이제 툭 떨어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때는 이렇게 정배열이었는데 이평선들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꺾여 내려왔다는 거죠. 꺾여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솟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때와는 어떤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긴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모습들 뭐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콜옵션 같은 것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거래일 정도 더 여기서 장대 양봉 더 몇 개 더 뽑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 그러니까 내일 바로 폭락한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 일단은 뭐 조금 더 고점 높아지고, 아직 고점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몇 거래일 정도는 좀 고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요.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큰 그림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외국인들이 요즘에 좀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은 코스피가 최근에 아무튼 분명히 외국인들이 뭐 단기적으로 한 3조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11월 5일부터 해서 코스피 수급인데요. 이게 뭐 백신이라든가 바이든이라든가 이런 재료 때문에 들어온 건데, 일단 그런 재료들은 다 나오긴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한 재료들은 다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지금 트럼프가 오늘 밤에 뭐라고 하는지라든가, 또 그리고 어떤 백신과 관련된 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돈들은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확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외국인들은 되게 그 사골 국물 끓이듯이 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확 들어왔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이게 금액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어쩌면은 단타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물론 뭐 확인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될 거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겠다. 왜냐면 이게 돈이 들어온 시점이 딱 그거잖아요. 미국 대선 직전부터 해서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까지 해서 폭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오늘까지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오던 돈의 규모와는 확실히 좀 사이즈가 다르죠. 1000억, 2000억대 짜불짜불 하다가 이제 이때부터 한 1조 단위로, 1조 뭐 7천억, 8천억 이렇게 좀 조 단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7천억, 8천억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7천억, 8천억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슈가 뒤집어지거나 좀 이슈가 약해진다면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도 좀 열어는 놔야 되겠죠. 이 정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아무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달러 인덱스하고 아무튼 좀 해서 잘 볼게요. 달러 인덱스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
달러가 오늘 밤도 오르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됐으면은 불확실성 제거니까 이제 안전자산은 죽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또 예를 들면 어쨌든 어떤 민주당에서 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다면 부양책 쓴다면 달러 약세로 가겠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금 뭐 9시 51분이니까 이건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달러는 지금 반등을 줘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올라오고 있어요. 반등이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고, 죽어야 될 자리에서는 안 죽고 살아야 될 자리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수상한 거예요. 주식시장이 오버슈팅을 주고 있는데 달러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면은 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이 좀 미심쩍다는 생각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봐도. 그리고 웃기는 게 달러가 강세면은 원화는 약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화는 약세가 돼야 되죠. 근데 보시다시피 원화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윗골이 달려 있는 날이 윗골이 달려 있는 요 날이 그 대통령 선거의 날이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대선 이슈로 해서 요렇게 지금 더 뽑아낸 거예요. 웃기는 게 이 기간에 달러는 분명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여기다 달러 인덱스 추가해서 보자고요. 여기다 달러 인덱스 추가해서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달러는 최근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달러는 왜 계속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주황색 선, 근데 왜 원화는 초강세가 나오고 있느냐, 이것도 어마어마한 다이버전스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이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있다고 쳐요.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바이든 당선 가능성과 또 그리고 한국 경제가 뭐 코로나에 비교적 뭐 선방했다 이런 재료로 해서 원화 강세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정당화 되려면, 이렇게 이 원화 강세가 정당화 되려면은 분명히 달러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달러가 훅 내려왔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당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원화와 위안화가 지나치게 달러 대비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어쨌든 조금 수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흐름들 잘 보셔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주식이 아무리 올라간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달러가 계속 대가리를 쳐들면은 결과적으로 오버슈팅한 거는 다 다시 되돌려 받게 되긴 될 겁니다. 뭐 솔직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가 더 오른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계속 금융위기를 보는 입장인데, 금융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뭐 조금 더 오른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뭐 340을 터치한다라고 해서 금융위기가 안 온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지금 아무튼 뭔가 좀 많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평상시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지금도 벌써 아무튼 시장 분위기도 그렇죠. 제가 대세 상승장에서 대박 수익을 다 먹었을 때는 여러분들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 전 세계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전고점에 오고 막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이제서야 관심을 가져주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관심 받으면 자빠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그 제가 어떤 중요하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나스닥 쪽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나스닥의 이런 오버슈팅들이 지나치게 좀 강합니다. 지나치게 강하고요. 아무튼 나스닥 시장이 살아나야지 됩니다. 나스닥이 올라야지 아무튼 이 시장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뭐든 그래요. 이 시장이 올라가려면 주도주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는 나스닥이고요. 그죠? 근데 나스닥이 어쨌든 최근 백신 나오고 바이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최근 눈에 띄게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죽으면 시장은 끝이에요. 뭐 이런 점들 정도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뭐 S&P라든가 코스피 같은 게 지금 오버슈팅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점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닭의 목을 비튼다고 뭐 새벽에 안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분명히 단기 급등에 대한 이런 피로감이라든가 지난 10년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반드시 이거는 이 유동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식 역사상 이런 거를 그 어물쩍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주식시장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폭등 이런 거는 죽기 위한 동기여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데, 동기여진인 거예요. 동기여진. 죽기 위한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랐던 때 치고는 그 뒤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몇 년간 박스권 나와야 돼요. 최소한 몇 년간 박스권. 그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 뭐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원래 이번 달 월봉인데요. 원래 이번 11월 달은 지난 3개월간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지금 또다시 결국 슈팅이 걸린 거예요. 그죠? 월봉입니다. S&P 월봉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바이든이라든가 뭐 백신 이슈 때문에 슈팅이 걸린 거예요. 근데 슈팅이 걸린 것일 뿐이지, 아, 바이든이 당선되고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여기를 지지선으로 삼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 지점부터 이러한 시세가 다시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요만큼 가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쉬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하방이 좀 빨리 들어가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피말리는 시간들이 지속이 되긴 하겠죠. 그죠?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죠.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 아무튼 미국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하자면 오늘 밤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점을 테스트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어제 이 하방 경직성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나를 테스트해보는 게 정상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하락하는 게 맞긴 맞는데 어제 하방 경직성 보였으니까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당연히 이 보셔야 될 거는 고점이 세 번째 삼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되겠죠. 이런 점들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밤에 현재 어쨌든 다양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약세고 달러화가 강세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시장 상황이 혼란스러운데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좀 멀리 보시고요. 뭐 헷갈리면 헷갈리실수록 뭐 환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금리 상황이라든가 10년물 채권이라든가 이런 상황도 좀 복합적으로 체크하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폭등 폭락 뭐 이런 거 한다라고 해서 마음까지 들썩들썩하면서 이게 그 시선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죠. 마인드 컨트롤들 잘 하시고요. 뭐 잘 힘들다 그러시면은 좀 잠시 시장을 떠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걸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